서울대 애들하고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걸 봤는데 네네. 깜짝 놀랐던 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부모님. 그래요? 네, 이순신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부모님이에요.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부모님이? 거의 대부분 거의 다요?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특징이 될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대부분 받았더라고요. 그래요? 서울대에 들어온 친구들은 이거의 장점을 알고 책에 더 열정적으로 독서를 한 걸까요? 아니면 독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생긴 걸까요? 하다 보니까 높아진 것 같아요. 예. 높은 레벨로 간 것 같아요. 이 아이들 글쓰기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추상어 개념어들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아, 그래요? 사용할 수 글쓰기에서도요? 있는, 네, 사용할 수 있어요. 글쓰기 아웃풋으로 그게 나왔다는 거는 네네. 이미 자기 뇌에 쌓여 있는 거예요. 물어보면 이 단어를 정확하게 너는 무슨 뜻으로 알고 있니? 네네. 라는 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그렇죠? 정의를 잘 토해내지는 못해요. 네네. 그런데 문맥상으로 알아요. 첨삭하다가 선생님들 풍입니다. 다른 대학은요? 네, 풍와요.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예. 책 한 권을 통으로 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교가 많지 않아요. 네, 점점 더 그런가요, 혹시? 점점. 요즘 더 아주 점점점 영상 세대. 확 줄어들고 있어요. 네. 지금 몇 손가락 안 남았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네. 책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집 아니에요. 윤문대는 아주 뭐 청소년을 위한 이런 책 아니에요. 이 말씀하시는 그냥, 독서의 책은 예, 그냥 어디 인터넷 서점에 예.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는 네. 그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는 학술서, 대중학술서라든지 뭐 대중적인 철학서라든지 그런 어떤 일반적인 책을 말하는 거예요. 한 권을 통으로 읽어내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한 권을 통으로 읽어내는 친구예요. 짜집기해서 읽거나 네. 서머리해서 읽은 친구는 네. 있으나 네. 통으로 읽은 친구는 없다. 네, 서울대 친구들은 예. 읽습니다. 읽어와라고 하면 읽어와요. 어떻게든 꾸역꾸역 읽어오는데 교수님, 그러면 초중고 독서 로드맵에서 네. 초등시기, 중등시기, 고등시기에 이 친구들이 서울대생이 더 좋아했던 그런 장르가 있을까요? 초등학교의 공통된 패턴은 어떤 영역의 책을 읽었다라기보다는 엄마가 함께 읽어줬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그래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그리고 읽어줬다, 엄마가? 엄마랑 같이 읽었다. 같이 읽었다. 예, 함께 읽었다. 엄마가 읽어줬다라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디테일하게 이런 거예요. 엄마가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한도의 책을 다 빌려서 그냥 쌓아놨어. 그 중에서 한 권만 읽어도 엄마가 잘했다고 칭찬해줬어. 네. 엄마는 계속 나르는 거예요. 예. 계속 무엇이든 네 구미에 맞는 건 하나 있겠지. 약간 이런 그걸 마음으로 찾을 때까지. 네, 찾을 때까지. 그럼 중등 때는, 이 초등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이 요즘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같이 읽어주거나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가 중등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좀 독서를 부모님들도 조금 등한시 하시거든요. 근데 이 서울대생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가속도 같은 거예요. 아, 가속도. 네, 한 번 책을 읽었기 때문에. 한 번 읽었기 때문에 네. 얘는 책 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교수님, 초등 때가 너무 중요한 거네요. 초등 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학교 때는 어떤 이유로 이 친구들이 읽었나요? 초등학교 때는 심심하고 재밌는 네. 이 두 가지가 충족돼서 글을 읽었다면, 독서를 했다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떤 이유로 이 친구들은 계속 읽은 건가요? 여학생들은 재밌어서 좋아서 읽는 것 같아요. 아, 여학생들은요? 네. 중등, 고등 상관없이? 네. 근데 남학생들은 재밌어 읽는 친구들도 있고 네네. 필요해서 읽는 친구들도 있어요. 필요해서요? 본인이 지식에 대한 욕구, 나 이거 좀 알고 싶다. 이런 걸 통해서 자기 학교 도서관에 있는 솔직히 화학의 역사 이런 책 누가 읽겠어요? 있더라고요. 예. 중학교 때 그런 거 읽었다. 과거 영재학교 신문가요? 본인이 그냥 읽다가 재밌어갖고 읽다가 그 화학자한테 꽂혔어. 막 그래서 그 화학자 책을 또 찾아보고 엄마 그 사람 전기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초중고 공통점으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좋아해서 읽어야 됩니다. 독서에서 재미를 발견한 경우. 네. 이 재미를 발견하게 부모님이 도와준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핸드폰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엄마 핸드폰 잡고 있으면서 너 읽어. 아직도 안 읽었어? 지금 몇 장 넘어갔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엄마 같이 읽어야 돼요. 사실요, 이 책이 저희 둘째 때문에 기획이 된 건데 원래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똥멍청이 우리 아들 국어달인 만들기였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너무 좌절을 많이 한 거예요. 첫째는 여자애라 그래서 그런지 잘 읽어요. 혼자서 막 읽고요. 막 뚝딱뚝딱 읽고요. 제가 휙 던져주면 다 읽어서 하고 휙 놓고요. 정말 다 읽었나? 토론하면 다 얘기 잘 하고요. 그래서 큰애는 괜찮았고 제가 마음 편하게 제가 일하며 살았는데 둘째는 너무 차이 나요. 많이 납니다.
둘째는 좀 정말 많더라고요, 딸하고. 아우 정말 인고의 네. 세월을 제가 겪었습니다. 네네. 제가 명색이 서울대에서 국어 가르치고 뭐 책 읽고 글쓰기 가르치는데 얘를 이렇게 두면 얘 인생이 제가 제 노년이 좀 답답할 것 같아 갖고 얘를 어떻게든 네네. 해야 국어 되겠다. 달인을 만들어 보자. 네. 예, 라고 생각해 갖고 그때부터 연구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네. 답답함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국어 학원에 그렇죠.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교육을 하는 건데 네. 서울대생들 사교육, 국어 학원은 어느 정도 활용했나요? 아, 공통점이 우리 있었을까요? 서울대 혹시? 친구들 참 예. 이상해요. 예. 학원을 많이 안 다녀요. 안 다녔어요. 많이 안 다녔어요. 국어 학원은? 예, 국어 학원 많이 안 다닌 게 예. 초등 때는 논술 학원을 제법 다녔대요. 토론 학원. 네네. 토론 학원을 제법 예. 다녔어요. 논술하고 토론 같이 해요. 학원에서. 그러니까 예, 국어 논술 토론 요걸 제법 다녔는데 내신 시작하면서부터 아, 학원 그때부터. 많이 안 다녀요. 어. 초등 때는 뭐 입시하고 당연히 안 다녔겠고 내신 학원 전혀 안 다녔겠지만 이제 중학교를 가면 나 내신 준비 혼자 했다. 70% 육박을 해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70% 정도는 내신 예. 혼자 했다. 예. 근데 혼자 해도 네.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때 한번 망해봐야 돼요. 혼자 하다가 한번 망해봐야 돼요. 위기감. 그럼요. 네. 그래서 요즘은 중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시험을 보죠. 2학기 시험은 망해도 어머니 꼭 참으십시오. 우왕청심은 손에 꼭 쥐시고 화를 속으로 삼키셔야 돼요. 그래 망해봐야 정신을 좀 차립니다. 네. 국어는 혼자 해도 점수 나옵니다. 중학교 국어까지는 네. 나와요. 그다음에 고등학생들한테는 학원 어떻게 다녔냐? 그러면은 한 60% 정도는 내신학원, 수능학원 안 다녔다. 안 다녔다. 안 다녔다. 어. 그리고 이 친구들은 기숙학교 다니는 애들도 제법 있고 수능학원은 한 10% 다녔다. 근데 내신 맞춰서 다니는 학원도 한 10몇 프로 다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수치가 높지 않다. 네. 그리고 국어는 문제 푸는 게 지문이 난이도가 어려워질수록 막 예. 분석을 하는 방법 같은 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우선 자기 읽기 능력이 조금 높아져 있으면 네. 문제 푸는 훈련을 본인이 열심히 하면 좀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혼자 했었을 때 국어를 공부할 때 이것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팁을 주신다면요? 애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애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애들이 하나씩 할까요? 애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와 부모님이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각각 하나씩 짚어주시겠어요? 애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 없어요, 별로. 안 읽는 네. 걸 안 했으면 좋겠다. 읽었으면 뭐든 좋겠다. 읽어라. 네네네.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은 학원에 애를 보내놓고 나 돈을 썼으니 다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정말 문제가 좀 네네. 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도 학원 보냅니다. 애 첫째도 학원 여러 군데 보냈었고 보냈다가 빼고 또 너 안 보내다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둘째도 이제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안 보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인데 이제 아이한테 필요하면 보내는 거예요. 어느 때 제가 학원을 끊느냐? 저하고 아이하고 숙제를 하다 싸우면 학원을 끊습니다. 예. 이거 싸우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요? 제 주변에는 이제 애가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는데 애가 안 되니까 이제 분노에 찬 어머님들 좀 계세요. 우선 분노의 1단계는 교재를 찢는 거예요. 아 그래요? 교재 1단계예요 그게? 까지 마! 한 3단계인가요? 네. 막 찢어갖고 이렇게 하면 공부하지 마! 막 이러는 경우 있어요. 안 되면 가방을 던지고 쓰레기통 분리수거에 갖다 놓고 예. 이렇게 하면 그 학원 가지 마! 막 이렇게 그 학원마다 가방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안 되면 이제 애가 태권도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면 너 이거 수학 숙제 안 했으면 태권도 좀 안 보낼 거야. 도복 찢는 거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안 찢어지거든요. 안 찢어져요. 근데 괴력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찢어진답니다. 네네. 그게 찢어 막 이렇게 허리띠는 안 찢어진대요. 근데 도복을 막 이렇게 찢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이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사춘기가 100% 세게 옵니다. 서울대 애들하고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걸 봤는데 네네. 깜짝 놀랐던 게 이건 국어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요? 네, 이순신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부모님이에요.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부모님이? 거의 대부분 거의 다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학력이 높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고맙다. 어머. 부모님한테 너무 자기가 고맙고 예. 부모님이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시고 부모님이 늘 나를 지켜봐주고 네네. 인내와 희생을 해줬다. 내 부모님이 너무너무 고맙다. 나를 사랑해줬다. 근데 근데 그 부모님들이 잘난 건지 잘 해주신 건지 이 아이들이 고마워하는 가능력을 건지. 좋아서 어. 사실 후자도 있어요. 똑똑한 네네. 애들은 그런 것도 잘합니다. 둘 다 철든 애들은. 선순환이겠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특징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린이날 선물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대부분 받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엄마가 계속, 아빠가 계속 예, 챙겨준 사랑해. 거예요. 어린이날 지나서 나는 받고는 싶잖아. 중학생도 네. 받고는 싶대요. 네. 그런데 달라고는 못하겠어. 근데 엄마가 너는 챙겨주는구나. 나의 사랑스러운 나의 영원한 아이야. 우리는 선물 줬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저는 고등학교까지 줘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3보다 더 나아가고. 네, 한번 해보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네네. 어버이날에 뭘 많이 해드렸니? 라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아주 다수가 한 네. 70% 이상 남학생들도 손편지. 부모님한테 네, 드렸대요? 손편지. 꽃은 못 사드려도 손편지, 정성 가득 손편지를 드렸대요. 심지어 고3 때도. 그럼 공통점은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관계가 좋아야 돼요. 네. 그래야 애들이 힘들고 네. 좌절했다가도 다시 올라오거든요. 네. 제가 그걸 듣고서는 이제 애들한테 시켰죠. 초4, 중3 애들 불러놓고 올해부터는 어버이날에 손편지를 써야 돼. 시키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죠. 근데 제가 얼마나 절실하면 그러겠습니까. 네, 근데 그러셨어요. 본질은 사실은 네네. 부모하고 네. 관계가 좋아야. 교수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좋으면 독서 습관을 잡는데 좀 더 용이할까요? 독서 습관을 예쁘게 잡으면 사실은 그게 좋은 긍정적으로. 관계가 걸려 있는 거고 네. 그 독서 습관이 다시 좋은 관계로 이어져요. 그것도 선순환. 그리고 네네. 애들은 책을 읽을 때 어떤 기분이 드냐. 저희 큰애가 그래요. 엄마 품에 안겨서 포근한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렸을 때 읽어주셨구나. 네. 그래서 책을 들고 예를 들어 이게 약간 어려운 책이야. 사회학 책이야. 전혀 포근하지 않아요. 그래도 꼬물꼬물 가지고 지가 이렇게 해갖고서는 쿠션 이렇게 해갖고서 거기 앉아 푹 들어가 앉아서 읽어요. 엄마가 뒤에서 안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고 읽더라고요. 네네. 요거를 내가 읽으면서 아, 이 책을 읽으면 나는 또 숙제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 읽으면서 1600자 못 써가면 나 선생님한테 혼나겠지. 이거 하고 나서 내용 물어볼 텐데 디테일 다 신경 쓰면서 읽어야 되는데 숙제가 되는 순간 독서는 전혀 재미없는 게 됩니다. 재미없는 걸 그거를 12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학생은 아무도 없겠죠. 없어요. 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심심할 때가 없거나 아니면 독서의 재미를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 그래서 이런 자녀 때문에 독서는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오늘 못다한 말씀 포함해서 혹시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독서는 인풋이 아주 오래 걸리고 아웃풋은 굉장히 희미하게 나오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할 때는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독서 책을 아웃풋이 잘 나오지도 않는 거, 이렇게 많이 읽혔는데도 애가 글쓰기도 잘 못해. 그런데도 내가 이걸 읽히고 있어야 되는가. 다른 친구들은 지금 막 수학이니 영어니 막 레벨 높인다고 난리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아이하고 둘이 꽁냥꽁냥 하고 있어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국어가 잘 돼야 수학 지시문 같은 것도 읽을 수가 있고 독해, 책, 인생 어디서 읽는 문서도 다 읽을 수가 있고 내가 답을 찾으려고 했을 때 엄마가 늙어서 더 이상 답을 제공해 주지 못할 때 아이가 혼자서 답을 찾는 것도 책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풍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책이 답이다. 이 독서는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이와 두 손 꼭 잡고 다정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남인혜 교수님의 조언이 초등 독서 습관, 독서 로드맵을 놓고 고민하는 분들께 귀하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기자 TV